농업기술센터 수장께서 나오셔서 기술 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백 514조 기술보급과 소관 신규 시책 1건, 주요 업무 8건에 대한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조 신규 시책 연작 시설 재배지 스마트 농업 전환입니다. 기존 시설 하우스와 연작 시설 재배지의 스마트 환경 개선 기술 보급을 위해 연작 시설 재배지 양액 재배 전환 등 2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시설 재배지 연작 폐해를 일으키는 염류 집정 및 토양 병원균을 차단할 수 있도록 토경을 양액으로 전환하는 사업 5개소와 기존 시설 하우스 수동 환경 제어를 자동 환경 제어로 바꾸어 이상 기후를 극복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4개소를 추진하여 스마트 농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516조 식량작물 생산 지원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우수품종 조기 보급과 친환경 벼 생산, 밭작물 안정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9개 사업 348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1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30헥타, 고품질 조생종벼 재배단지 40헥타, 모판 관주처리 농법 156헥타 등 4개 사업과 친환경 쌀 생산단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벼 재배 기술 시범단지 100헥타를 육성하겠습니다. 밭작물로는 선호도 높은 신품종 대왕콩 단지 20헥타에 안정적 생산을 지원하고 유통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7쪽 주요 종자 안정 생산 보급입니다. 국립종자원에서 수매하는 콩팥, 강원도 옥수수 연구소에서 수매하는 찰옥수수의 우량종자 채종을 지원하고 관내 5대벼 대체 품종 증시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6개 사업 66.5헥타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콩 19헥타, 팥 26헥타, 찰옥수수 21.5헥타의 보급종자 채종포를 운영하여 일반 농가 대비 1.5배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채종 단지의 유지와 확대를 위해 생력 장비와 정선 작업의 노동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선호 벼 품종을 선발하도록 품종 비교 전시포 4개소, 깨씨 문의병 저감 현장 실증 1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보급종 시감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종 단지 설설을 10톤 7헥타분을 확보하여 종자 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518조 지역 소득화 유망 작목 발굴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작목을 발굴하여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 기반 조성과 재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랭지 기후활용 소득 작목 육성 등 5개 사업 15.8헥타이며 사업비는 3억 9,500만 원입니다. 내면 지역의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여름 참나물, 장경기 여름 시금치, 고랭지 엽채류, 육묘 생산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남면 지역은 시설 부추 생산을 일일 출하량 5톤을 목표로 지원하고 화촌 서면 지역은 수박, 해바라기, 이모작 재배 등을 추진하여 기술 보급 사업의 중점을 온도 상승에 따른 기후 변화에 적합한 품목이 지역에 정착되어 소득화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19쪽 산채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입니다. 산채, 오미자, 인삼 등 특용작물 생산 기반 조성과 판매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채 품목 다양화 사업 등 6개 사업 47헥타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은 인삼은 병해충 감소와 수량 증대를 위해 이중 구조 하우스를 내재해형으로 시설로 설치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삼 신품종 공급과 토양 소독기를 통한 인삼 연작 재배 시 문제되는 토양 병해를 줄이고 인삼 뿌리 썩은병 사전 진단을 통한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인삼 안정 생산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산마늘과 능대승마에 편증되어 있는 산채류를 소비도 선호도가 높은 두릅, 음나무로 확대 보급하고 지난해 조성된 평야지 취나물 단지와 겨울철 땅두릅 촉성 재배로 농가 소득 창출 및 다양한 산채 생산에 힘쓰고
새로 디자인한 산채잎을 디자인을 반영한 포장재를 공급하여 온 오프라인 판매 등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홍천 오미자는 친환경 유황 활용 재배, GAP 인증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안정적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0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 육성입니다. 최근 이상기후 변화 속에서도 사과, 복숭아가 우리 군 소득 작목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과수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상 기상에 흔들리지 않는 재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 3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명품 가원 기반 조성 등 15개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지역 특화 작목 육성을 위해 착색이 우수한 품종인 컬러풀 2.9 헥타 규모로 확대 보급하고 사과, 복숭아 신규 가원 20헥타를 추가 조성하여 생산 거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력화 장비 지원, 재예방 자재 보급, 포장재 지원을 추진하고 과원별 시기별 현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이상 기상 속에서도 고품질 과수가 안정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홍천 사과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품종 평가회, 전시회 등을 통해 홍천 과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판매 행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21쪽 축산 신기술 도입 및 사양 관리 서비스 확대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된 축산 현장의 신기술 보급을 위해 국비 시범 사업으로 한우 번식 후 분만 전후 영양관리 시범 사업 등 4개 사업 12개소에 2억 7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초유 수요에 맞춰 저온 살균기 구입과 축산 관리실을 확장하여 초유 2,300리터를 생산 공급하고 젖소 농가를 위해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 서비스를 연 150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522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 분석센터는 토양과 농산물이 잔류 농약, 가축분뇨 등 6개 분야 6,500점을 분석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과학영농 실천과 안정 농산물 생산에 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재배지 염류 집적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품질 저하로 고민하는 농가를 위해 시설 토양 환경 종합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작물의 생육과 퇴비 부숙 촉진 그리고 축사의 악취 예방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유용 미생물을 800톤 생산하여 많은 농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3쪽 스마트팜 환경 개선 강화입니다. 스마트팜 환경재해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밀 농업을 구현하고자 세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천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해 연기미면 성수리에 임대 스마트팜을 준공하여 청년 농업인들이 임대 농장을 경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청년 스마트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청년 도약 교육 실습동을 1200평방미터를 설치하여 지역 맞춤형 실습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청년 스마트 농업타운의 점진적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고온기 채소류 안정 생산 기술 시범 사업은 시설하우스의 기능성 차광, 환기, 포구 시스템 등을 고온 극복 환경 케어 기술 적용으로 농산물 안정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515쪽 보면은 연작시설 재배 스마트 농업 전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 농산물 중에 뭐 연작 피해를 많이 보고 계셔요. 네. 진짜 그 대책이 없습니까? 그거 여기 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말씀해 뭐 주십시오. 토양 개량제나 지금은 이렇게 이제 연작 시설 양액 재배 전환 사업으로 토경을 이제 양액 재배로 전환하는 네. 사업 요거를 하고 있고요.
인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음. 절토를 해서 이제 다시 객토를 하는 사업을 이제 추경에 저희가 하려고 빼면 맞습니다. 고랭지 예. 채소하신 분들은 해마다 객토를 하면서 어느 정도 연적 피해를 줄이고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닌 뭐 소규모 농가들은 항상 뭐 노지든 하우스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연적 피해를 받고 계셔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양액 재배 전환 이건 뭡니까? 이거 시설 어떤 시설을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토경에 했던 사업을 네. 저희가 이제 코코피트 배지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어떻게 그래서 해요? 코코피트나 그 딸기 같은 거 할 때 그 양액 배지 네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그 지금 서석에 네. 토마토 농가에서 지금 추진을 한 농가가 했는데 네. 아예 수량도 많고 이제 네. 소득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이 사업을 시설을 했을 경우에 예, 어느 정도 연장피라든지 토양 뭐랄까 소득이라 되나 어느 정도 방어가 된다는 얘기가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 예, 토양을 어. 쓰지 않으니까 어. 토양 전염병부터 이제 어. 정리가 되고 인공 배지를 활용하니까 인공배지는 그러면 그 재질은 뭐예요? 무슨 걸로 코코넛 예, 코코넛 재료로? 예, 코코넛 재료로 하고 그래 있어요. 예. 토양 흙은 안 들어가고 예. 기타 부산물 뭐 예. 나무 그런 거 그거로 예. 톱밥 뭐 그런 것도 들어가나? 그렇게 기타 해서 이제 그 등등해서. 배지를 씁니다. 그럼 예.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겠네요. 요게 지금 저희가 한 개수 얼마였지? 개소당 이제 300평에 네. 예, 300평에 4천만 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많이 들어가네요. 은근히 예. 비용이 부담이 예. 되겠네. 2억 8천인데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해보셨다 그랬는데 올해도 뭐이 사업을 더 이게 권장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신규 효과가 시책이네, 신규 시책인데 예, 효과가 아주 효과 있어서 좋았다. 신규 사업으로 넣었다는 얘기인데 예. 그리고 우리 농가들에서 아마 연초에 뭐 쉽게 오면에 석회라든지 기산질 비료 뭐 소득 토양 소득제를 주잖아요, 그죠? 토양 뭐 알칼리성을 개선하는 거 그거를 주는데 그거는 큰 효과가 없는 건가요? 그 사업은 옛날부터 쭉 그냥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잘 그 농적과 사업이니까 효과가 거의 예, 없는 없고 사업, 예. 그러면 그 사업을 농적과에서도 좀 사업을 좀 전환적으로 좀 보류해든지 아니면 딴 사업으로 발전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그래서 이 사업이 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그래서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서 더 확대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네. 518쪽입니다. 지역 소독화, 유망 작물 발굴 육성. 지역 소독화 여기 보니까 부추, 아스피라가라스, 수박, 양파를 키우는데 작년에 홍천군에서 농산물 중에 최고 소득을 많이 올린 작목이 뭐가 있을까요? 농산물이 이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작년에 대표적인 게 뭐 없습니까? 오이, 오이, 예, 고추, 오이, 고추. 예, 작년엔 그렇습니다. 수박도 괜찮았어요. 예, 수박 괜찮았습니다. 작년 수박 농가 예, 그렇게 많지 않은데 예, 제가 모 지역에 수박 농가를 한번 방문하셨었는데 예, 그때 아마 기후 장마철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한 개당 뭐 25,000, 3만 원씩 이렇게 나갔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시중 단가는 5만 원 정도 됐을 때 예, 맞습니다. 큰 예, 재미를 처음 보셨다 그러는데 예, 예. 그분 하신 말씀이 고소득 작물의 수박을 이 괜찮다. 오이, 호박, 뭐 고추도 있지만은 고소득을 할 수 있는 해마다 가격은 뭐 이동이 있겠지만은 뭐 변동이 있겠지만은 수박 농사를 해도 올 모르겠어 수익 면에서 내부이 타클해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추도 있고 뭐 호유박 뭐 땅두릅도 다 있는데 제 보기에는 수박을 재배하고 그 2차로 이모작이 가능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박에서도 수입이 발생하고 이모작으로 네. 해서 발생하는데 그래서 수박도 전체적으로 아마 사업을 더 확대하면은 농가들 소득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작년에 이제 음. 수박이 9kg에 33,000 뭐 네, 700 이렇게 35,000 나가서 가지고요. 됐었어요. 네. 예. 소득이 높았습니다. 예. 1,100개에서 내도 아주 큰 두둑해 주머니가 두둑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뿌듯했는데 네. 유망 작물 육성 기타 작물 뭐 없습니까? 진짜 고소득으로 할 수 있는 작목이 없어요. 육성이 말로만 육성하지 말고 진짜 인삼 뭐 그런 거 빼놓고 수용작물 빼놓고 일반 농산물 중에서 고소득을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작물
네. 부추 같은 경우에 남녀적이 많이 심으셔야 대파는 저 삼면축도 있고 나이도 내면축도 하시는데 부추는 어느 정도의 농가 소득이 됩니까? 말씀하실 겸에. 부추는 300평에 네. 700만 원 정도. 그거는 예. 그래요? 100평에. 예. 그래서 아주 뭐 홍천부추는 그러면 최고의 평당 부추로 7만 원 정도 알아줍니다. 된다는 얘기는 무지 높은 고소득이네, 그죠? 부추가 엄청 소득이 높습니다. 가지 같은 경우는 예. 평당 12,000원, 10,000원만 나와도 괜찮다라 했는데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뭐 부추 작물로 이렇게 고소득 작물로 이렇게 뭐랄까 농가들한테 그 작물을 이렇게 심으라고 이렇게 하면 또 과잉 생산이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남면 지역에 좀 예.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확대를. 근데 그게 농가들이 지금 많이 진입을 못 하더라고요. 다 그래요?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령화돼서 예. 그러면 고령화 때문에 농가분들이 그 작물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젊으신 농업인분들도 뭐 평당 7만 원 정도 나오면은 해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물이 어디 예.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러다 뭐 보니까. 귀농인이나 뭐 이런 분들 오시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부추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한 재배 기술이 필요한가요? 부추는 안 크게는 심어가서.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홍천군에 이제 유망한 뭐 고소득 작물을 좀 선정해서 좀 딴 데 좀 배치받기 다녀서 홍천군에 접목할 수 있는 걸 접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형 과수 육성. 과수 육성이라면 과일이라는 얘기죠. 네, 어디 520페이지. 520쪽입니다. 예. 네, 네. 기후 변화가 지금 고온화되면서 많이 사과도 뿐만이 아니라 뭐 작물 산림 쪽이지만은 뭐 잣도 지금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성과가. 그러다 보니까 잣은 산림 쪽에 살짝 몇 가지 말씀할게요. 그래서 뭐 비교하기 뭐하지만은 달리는데 바이러스 내지는 기후 변화 때문에 여물질 않아서 잣도 이렇게 좀 맨날 홍천군의 최율 뭐 가평 다음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홍천의 기후 변화로 우리 과수뿐만이 아니라 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선제적으로 농가부들이 할 수 있는 거 있는지 아니면 기후 변화 때문에 장목 사과 뭐 배 뭐 복숭아 있지만은 그분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행정에서는 알고 계시지요? 제가 좀 모호한 답변을 질문을 드렸습니까? 예, 기후 변화 때에서 뭐 기온이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가 이제 고온 피해 같은 거 방지하는 이런 사과 기술도 같은 하고, 경우는 예. 봄에 바이러스병이 있나 봐요, 그죠? 그 경우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바이러스병, 그러니까 세균병, 세균병. 사상병이 있습니다. 예, 사과는 예.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이렇게 주변 분들이 오는 것도 좀 꺼려하시고 소독하고 예. 이렇게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건 방지책은 없습니까? 그거는? 그건 세균병이라서 뭐 방지책은 이제 나무가 까맣게 탄 것처럼 보여서 이제 말라 죽는 병인데요. 예, 일단 걸리면 다 소각하고 메모를 해야 되는. 그러면 방지 예방약은 없어요? 예방 접종 예방할 수 있는 뭐 음. 치료제는 없어요? 그 경우는 치료제. 치료제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방지대책 협의회를 어제 그제 며칠 전에 했는데 그 뽑히기 전에 이제 약을 한 번 하고 뽑히고 나서 약을 3번 해서 전부 4번 약을 치게 돼 있습니다. 화상병 방지를 하기 위해서. 네. 여기 보니까 맨 밑에 510조 보면 컬러풀 보급 확대라고 돼 있는데 이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뭐 종자인지 아니면 어디 520쪽 맨 추진계 보면은 세 번째 줄에 컬러풀 보급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착색 위주. 착색하기 위한 뭐 이렇게 무슨 뭐 저희가 이제 송천 사과들이 음. 색깔이 잘 안 안 나는데 나는데. 요 컬러풀은 네. 좀 착색이 우수한 품종입니다. 빨개요. 그래요? 색깔이 아주 빨간 게 좀 까짜 사과처럼 예쁘게 돼 까짜 있는. 사과처럼. 예, 그 좀 새콤한 맛이 강한 이런 사과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품종이고 10월 상중순에 이제 수확을 하는 요즘에 중만생종입니다. 예. 연기면이 사과 재배 농가들이 홍천군에 70% 정도 차지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진짜 맛있는 사과가 있던데 조그맨데 그 안이 사과 뭐랄까 육질이 단단하고 사각사각하게 달고 맛있어요. 뭔지 아시죠? 아리수? MB? 그거를 더 보급을 더 하면 안 될까요? 그거를 지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못해서 어려움이 많거든요. MB 사과는 그 아예 수매를 저희가 해서
저기서 시중에 나오지는 않고요. 않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래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중에 나오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만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예. 구매를 하시는데 예. 많은 그 사과를 맛있고 그러니까 선호를 하시는데 양이 많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예. 공급을 더 확대하면은 농가분들, 홍축구분들도 진짜 맛있어. 내가 봐도 근데 그런 그게 맛있는 사과 진짜 많이 확대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병에 좀 약하고 그거 이제 수매가가 좀 낮아서 예. 뭐 방법이 있어요? MB 그 수매하는 업체가 더 늘리지는 않는다고 늘리진 하고 않고 해서 저희가 그래요? 20팩탄가? 예, 그 정도 있는데 더 당도도 확대되지는 좋고 않습니다. 식감도 좋고 맛있습니다. 양은 좀 이렇게 양은 좀 작아요. 사과보다 네, 좀 네. 작은데 네. 왜소한데도 진짜 농가분들 아니 우리 한번 드신 분들은 한번 그거를 더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뭐 농가들이 뭐 재배 기술에도 어려움이 있다든지 뭐 어려움 뭐 기타 등등 뭐 어려움이 없으면은 그 사과 종자를 더 보급 확대하면은 농가들 수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잘은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515쪽이고요. 그 연작 시설 재배 좀 전에 동료 의원들 말씀하셨는데 요게 이제 한 개 업체 한 개 사업을 해서 몇 개 5개소입니다. 5개소? 예, 예. 아, 4천만 원씩 네, 2억입니다. 4천만 원씩. 예. 근데 예. 이게 토양 문제가 이 연작 피해가 내면 같은 경우 객토 문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얘기하기 좀 그런가? 하여튼 이게 그 산채를 스마트 심어야 환경 네, 개선하는 게 약재 소독? 네? 아닙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 뭔데? 객토에는 약재 소독밖에 없다는 중. 아, 그렇다고? 예, 예, 네. 예. 근데 스마트 환경 개선하는 게 사실상 이 비용이 무척 많이 들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농가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자부담이 워낙 많아서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그래서 기존 네. 하우스를 저희가 네. 완전 자동을 할 수 없고요. 뭐 음. 천측장이 개폐된다든지 네, 네, 아니면 네. 코튼을 다 보온 커튼을 단다든지 뭐 그 정도 뭐 버튼을 눌러서 그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개소당 2천만 원인데 저희가 다 스마트 농업 팜으로 할 수는 없어서 네, 비용 네. 때문에 이렇게 보급형 스마트형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존 단지형으로 이제 꿈을 꾸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개별로 이렇게 하나씩 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근데 기존 농가들이 이제 네네. 이게 지금 다 온도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차광막도 필요하고 너무 고온 피해도 받고 해서 네, 네. 조금씩은 필요한 사업이라서 저희가 막 이거를 이제 신규 사업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시감자 517쪽에 시감자 공급을 안정화해서 10톤을 늘리시는 거죠? 늘리시는 건가요? 네, 맨 밑에 10톤을 하단. 저희가 확보를 네. 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시감자가 이제 해마다 반복 예, 문제가 너무 돼서 부족하다니까. 예, 그 감자종자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네네.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죠. 네. 내면 최종단지에서 이제 네. 합격 외품을 등외품을 저희가 수매를 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등 외품을? 예, 근데 큰 문제는 씹거나 없어요? 이런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아, 그렇게라도 좀 해주시면 네. 좀 좋을 것 확보를 같아요. 하고 있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시감자. 예.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과수 육성이 있잖아요. 좀 전에 동료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기후 변화도 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강원도 또 특히 홍천에 대형 복숭아라든지 사과가 이제 많이 이제 재배를 하게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사과 농가들을 가끔씩 만나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대형 청과 시장에는 들어가기 쉽지는 않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맛은 참 좋고 우리가 먹긴 참 좋은데 대형 청과 시장에 들어가서 경쟁하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색깔이라든지 과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이 되면은 사실 걸로 들어가서 경쟁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뭐 1,000평이 됐든 2,000평이 됐든 아시는 분들 통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수익은 참 좋다. 수익은 네, 수익은 참 그렇습니다. 좋은데 네. 그렇게 큰 시장에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를 좀 해결할 방법은 많지는 않겠지만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계속 이제 교육을 하는 방법밖에 네. 없는 것 같습니다. 재배기술 교육을 계속 추진을 해서 네. 하는데 네. 현재는 크게 이제 직거래를 많이 하고 뭐 판매를 해서 문제는 없는데 이게 양이 음. 많아지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색깔이 좀 그러면 덜하는, 지금 예, 그 사과 경우가 농가를 아까 뭐 동료님 말씀하셨지만 연계유면에 70%가 지어진다고 했잖아요.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많이 지시는 분들은 평수로 계산한다면 어느 정도 또 톤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셔요? 한 농가가 3,000평 뭐 하면 뭐 1억 5천 소득은 된다고 얘기는 하시고 있고요. 그러면 그 3,000평이라는 그 규모가 예. 전국적으로 사과 농가를 비교했을 때 양이 적당한 거예요? 아니면은 적은 거예요? 그냥 많은 기본적인 기본이에요? 예, 기본적인 겁니다. 보통 예, 이제 예. 사과 농가가 3,000평 정도 짓나요? 보통 3,000평 그냥 저희가 이제 사업을 줄 때는 900평 이상의 이제 사업을 예정지나 이제 시작을 하면 900평 이상일 경우에 이제 사업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늘어나면 기본 한 3,000평 정도는 해야 소득이 되니까 뭐 1억 5천에서 뭐 이 정도 소득은 된다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분들을 얘기는 이제 대형 청과는 내려가긴 좀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인터넷 판매를 하다가 그 남는 부분들이 저 아랫지방으로 이렇게 트럭에 실려 내려간다고 이제 가슴 아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그 로컬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받아 자체적으로 더 판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어떻겠는가. 굉장히 저희가 보기에는 딴 밑에 있는 뭐 대구 사과나 뭐 그 사과보다는 장수 사과보다 훨씬 더 맛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새콤달콤한 예, 그런 예. 특유한 맛이 있는데 다만 그게 이제 대형 시장에 갔을 때 일반 소비자는 그 과일의 색깔 그리고 과의 크기를 보고서 1등급, 2등급, 특등급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자체적인 거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갖다 경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국장님 생각, 소장님 생각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여기 저희도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과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사실은 가다 잘 보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예. 큰 시장에 갔을 때는 거기에 자꾸 눌리는 그렇던 생각이 들어서 아무래도 가격도 그렇고요. 예, 특히 몇 년 정도 됐죠? 사과 농사 지신 지가? 홍천에 사과 한 20년? 20년. 그럼 꽤 되셨네요. 복숭아 같은 경우도 대형 복숭아 보면 딴 데에 비해서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건 잘 되는데 사과 같은 경우 저장 좀 길고 하다 보니까 청과 시장에서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 그래서 자가 소비를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좀 더 치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가들한테 힘이 좀 돼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교 의원입니다. 예. 그 연작 시설 재배지 그 스마트 농업 전환하는 거, 요거는 그 양액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거예요? 네, 인공 배지를 해서 양액 시스템 구축하는 양액으로? 겁니다. 아. 예. 그러면은 그 시설을 다 개선해야 되지 않아요? 그 내에서 내에서 이제 기존 하우스 토마토 하우스 내에서 이제 그 시설을 합니다. 기존에 양액 재배를 하던 아닙니다. 곳이에요? 토경하던 토경하던 것을 예. 그 예. 배지를 다 해서 예. 바꾸시겠다. 네,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은 시설비가 꽤 많이 들어갈 텐데. 그래서 개소당 지금 그게 생산적이에요? 아니면 양액을 이 토양 수분이랑 측정해서 자동으로 적정 양액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어떤 이게 게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 연작을 연작 피해를 예방하는 그러니까 사업입니다. 연작의 예. 연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양액 같은 게 예. 영양이 공급이 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 그러면 배지를 하려면 토양엔 안 하고 예. 새로 다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시설을 하는데 네, 작년에도 이제 유 시설을 했 네, 때가 있는데 네. 소득이 한 158%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기존 토양을 했던 것보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개소당 이제 개초당 4천만 원씩 사업비는 책정을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 그 하우스나 노지 재배하는데도 이 스마트 농법을 가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예,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업입니다. 시설 하우스 스마트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네. 그게 이제 기존 네. 기존 기존 시설 하우스의 스마트 네. 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뭐 차광을 하든가 자동 대패 시설을 하든가 포그 시스템 뭐 이런 거, 네. 보온 커튼 이런 사업들을 아, 하는 사업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 정도. 예, 예. 그게 자동화돼요, 다 자동으로? 자동 감지해서? 자동 감지해서 이제 버튼을 눌러서 뭐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뭐 손으로 핸드폰하고 연동을 하면 또 핸드폰에서도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앱으로 이게 활용 예, 핸드폰하고 운전이 가능하고. 예. 그러면 그거보다 이제 영양 공급 그다음에 이제 기후에 대한 그 예민성도 그다음에 온도 조절 기능 그다음에 영양분 공급 자동 기능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본만 이제 여기다 사업은 뿌려놨습니다. 예, 예. 뭐 오르고 다치고 하는 거 온도만 좀 낮춰주고 높여주고 네. 예, 노동력만 좀 줄여주는 이런 정도. 예. 그 지역 소득화 유망 작물 유망 작물 그 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네. 여기 지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것 중에 어떤 품목이 최고 수익이 좋아요? 아까 부추 얘기하셨나 봐요. 그리고 생산성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이 생산비를 적게 들이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것, 그걸 비율로 환산하면 이익이 어떤 작물이 더 좋아요? 제가 다 비교를 제가 봤을 때 부추가 최고 날 것 같은 예, 생각은 예. 들어요. 그렇죠? 한번 파종해서 그것은 몇 년 이렇게 수확을 하잖아요. 그리고 1년에 몇 번, 5번 합니다. 예, 다 잘하죠. 1년에 5번 예, 부추. 이상하고 예, 또 한 번 심으면 한 4, 5년 이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재파종을 안 하고도 할 수 있고 이것처럼 좋고 또 그리고 가격도 괜찮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거기 말씀을 들어보면 예. 양이 좀 더 많으면 완전히 전국을 제패할 수 있겠는데 예. 양이 좀 부족하다 생산량이. 그래서 양이 좀 있어야 그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농산물도. 그래서 그 우리 전국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양이 돼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이제 시설 하우스나 뭐 이런 게 좀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부추는 한 10년 전부터 네.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한 408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4농가 13.6헥타인데 네. 저희도 이제 확대를 하려고 계속 좀 예전부터 노력은 했는데 아까도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새로운 농가가 많이 없어서 이제 확대를 못했고 네. 하다 보면 이제 기존 농가가 내가 이제 더 하고 싶다 뭐 이런 농가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농가를 좀 더 해서 새로운 농가 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귀향을 해서 하는 분들도 예, 있을 거고 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승계농 하는 농가들도 있고 이제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직접 음. 창업을 해서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그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우리가 네, 예산을 네. 쓰면 쓰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이런데 저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 그 추상적인 그런 사업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게 또 우리 기술센터 사업들인데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부추에 시설하우스 12동을 지원을 네. 했습니다. 이게 네. 도비다 보니까 네. 이게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비에다 지원을 했고 네. 올해는 이제 이중하우스하고 차광시설 네. 뭐 이렇게 지원 들어가는데 네. 올해는 이제 수혜를 이렇게 받아서 거기서 이제 이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받아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존 하우스가 모자르시다는 거거든요. 모자르고 그분들은 그렇죠. 모자르죠. 예, 모자르고 예. 그다음에 저온 창고도 뭐 턱없이 음. 부족하고요. 저온 창고. 그래서 예. 이런 것도 좀
이런 단지에는 대형으로 이렇게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하우스 말씀하시는데 이 고추하우스로 지원을 받은 그 하우스에 대해서는 다른 작물을 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다 다니면서 음. 벌써 이제 올해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니면서 사후 관리를 해서 뭐가 심었는지 언제 어떻게 사용을 근데 하는지. 거기 오이가 심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오이가 심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안 된다고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다 가서 네. 직원들이 다 이제 체크를 합니다. 아까 체크를 해서 어떻게 이 결론을 맺는지를 여쭤보는 체크를 거예요. 해서 이제 그 사후 관리 기간 내 뭐 5년, 10년 기간 내에 있으면 뭐 회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조치를 다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오일 심을 건데 고추 하우스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습니다. 예. 오이로 돼 있으면 오이 하우스를 하고, 고추로 돼 있으면 고추 하우스를 해야 됩니다. 부추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저 기술센터에서 이제 보급하고 있는 장비나 뭐 자재 같은 게 다른 품목에 들어갈 것을 또 다른 품목으로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장목이 딱 네. 부추고 뭐 사과고 이렇게 네. 돼 있어서 그쪽 이제 거기에 되는 거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이제 그냥 기존 하우스들은 농정가 쪽에서 이제 과체류 하우스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면 네. 오이도 뭐 이렇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조기 같은 경우는 안 그렇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그래요. 건조기요. 예. 건조기 같은 거는 뭐 오일 말리든 저 고추를 말리든 구기자를 말리든 없으면 다른 작목에 거 이렇게 목간 전용해서 가능하다고 그렇지 그런 않습니다. 말씀 예. 그거는 아니. 불가능한 거예요? 장목으로 들어간 거는 확실히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가능하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했었다고 그런 적 없어요? 네, 그건 제가 잘 그런 거는 네. 불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스마트팜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죠? 1년 작년에 토마토 해서 수확을 해봤어요? 네. 어디 갔지? 1년 지금 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딸기 나오죠. 두 예. 동에선 딸기를 했고요. 두 동은 이제 토마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딸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아직 이제 경영비가 좀 많아서 소득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아니면 이제 네. 소득으로 가지 않을까. 손익분기점이 그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초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3년 이렇게 거기서 농사 지어서 3년 후에 자립을 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이제 시작한 거잖아요. 이 스마트 농업.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립이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서 3년 동안 벌어서 소장님 보시기에 3년 동안에는 당초에 이제 7천만 원씩 해서 3년에서 2억을 하고 네.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융자들을 이제 같이 연결을 해서 자립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2억은 다 안 될 수 있지만 뭐 한 5천만 원씩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면 좀 지금 이제 생산하는 거 자재나 뭐 그런 그 자재나 뭐 이런 난방비 것들은 다 뭐 이런 거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생산비. 저희는 임대료만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영비가 빠져야 되니까 네. 딸기나 이제 토마토를 판매를 해도 네. 아직은 지금 들어간 자재들이 있어서 아직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 두 작기 손익분기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까지 하면 손익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년 중에 1년은 이제 자재비를 충당하는 정도의 생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년 동안에
그러면 한 1억씩 벌어야 되겠네요, 1년에.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1억씩까지는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7, 80%까지 1억에 되지 않을까. 예, 1억. 예. 지금 그러면 한 이제 7, 8천만 원씩은 저 수확이 가능하다는 7, 8천은 말씀이에요? 아니라 아까 제가 한 5천 정도 얘기했습니다. 예. 그렇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은 확실하게 가능할 것 예.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걸 네. 지금 다 분석을 해서 네. 경영비를 이제 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 왔습니다. 경영비에 따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경영비에 따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예. 뭐 양액이라든가 거기 전기세 이런 거 다 본인들이 예, 부담하고. 공공요금이나 뭐 상토 비료 뭐 전기세 네. 다 이제 거기서 네, 청년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은 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가격이 안정이 안 되면 지금 품목은 토마토하고 딸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예, 예. 요즘 보면 거기 딸기가 이제 판매되는 게 이제 뭐 당근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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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시중에서 이 일반 마트에서 파는 가격보다 싸게 팔아요. 싸게 가격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여기 일반 대형 마트에서 뭐 9,000원, 10,000원 이렇게 할 때 7,000원, 8,000원 뭐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렇게 받으려고 이 4, 50억 예산을 들여서 그 농장을 만들었을까? 그러면 그 정도 그 예산을 들였으면 생산량이 일반 그 노지나 다른 그 방식의 재배보다 최하 5배 이상 생산을 해야 될 텐데 생산이 그만큼 이루어져요? 생산은 지금 이제 예, 일반 노지 했을 때보다 5배 이상 생산이 가능해요? 5배 이상은 제가 그거는 자료가 없고요. 예. 생산은 그다음에- 계속 되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거기서 생산되는 그 딸기나 뭐 토마토가 일반 그 노지에서 재배돼서 판매 유통되고 있는 그런 품목들과 어떤 강점이 있는지 뭐 당도 측정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그 조사를 통해서 왜 우리 그 스마트 농장에서 나오는 딸기를 먹어야 되는지를 입증해주는 노력도 우리 센터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네,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그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되고 예. 좀 비싸더라도 스마트 농업으로 지은 이런 이 딸기를 먹어야 되는 당위성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는 뭐 어떤 영양분이 더 많고 비타민 C가 더 많고 뭐 이런 거에 좀 연구를 해서 나와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노지하고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일단 어떤- 농장 구성하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 저희가 어떤 뭐 브랜드를 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그리고 네, 네. 그렇게 하고 기술도 좀 더 이제 뭐 고품질을 하는 기술도 같이 교육을 양액도 하고 달라야 되고요. 예, 일반 그 컨설팅도 노지나 뭐 해서, 다른 데서는 예. 양액보다는 좀 더 달라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기능성이 더 들어가면 좋겠죠. 뭐 이렇게 좀 허약 체질에 좋은 거, 그다음에 뭐 좀 이렇게 비만에 좋은 딸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인정을 받는 노력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으면서 건강을 치유하고 지키는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내는 게 스마트 농법으로 가능한 시대에는 온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시설이 좀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기능을 더해줘서 가격에서 우위를 점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들이 그런 장점을 알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우리 센터에서 해 주셔야 돼요, 노력을.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거 백전백패예요. 예. 네, 청년들이 엄청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그런 지금 환경은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환경이니까 그런데 그 청년들의 자력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농장을 만들었을 때 그게 경쟁력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에 있는 것은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또
가격 경쟁에서 이게 좀 경쟁이 어려운데 그게 만약 그 자력으로 이렇게 만드는 농장에서는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격을 좀 더 받게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우리 농산물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네. 시중 그 판매되는 제품들과 꼭 성분이랑 검사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 또 우수한 부분을 가려서 우수한 부분은 자랑을 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꼭 그 분석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예. 네, 마치겠습니다. nak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과가 외지로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우리 군 품목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좀 명품 가치를 가지려면 뭐 품질, 맛과 뭐 당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홍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이 소규모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농적과에도 똑같은 말씀 드렸었는데 이 농업 관련된 보조 사업은 여러 단체들 품목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들은 많은데 사실 재원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를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동료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농산물 여러 품목 중에서 검증된 품목들, 경쟁력이 있는 품목들, 또 농가 소득이 보장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의원들께서 부추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부추가 면적당 농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센터에서 맞습니다. 그동안 네. 10년 전에 시범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추 품목에 대해서 지금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농촌 중에 가업승계 후계농들이 들어와서 같이 부모들과 같이 농사 짓는 품목이 부초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젊은 청년 농업인들도 소득에 대한 안정성이나 보장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농정과에서 청착농 지원 사업에 대한 그 사업을 통해서 부추를 심겠다고 하는 청착농들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만큼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진입하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하우스를 먼저 줘야 되는데 하우스 예산이 없는 거예요. 요즘 뭐 하우스 설치 비용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기존에 이런 검증된 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은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규 진입할 수 있는 그 진입의 문을 넓히려면 하우스 시설을 먼저 갖춰야 되는데 시설조차도 군에서 지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추 같은 하우스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추 같은 경우는 홍천군 금물산 부추는 서울 가락시장 공판장 하면 품질을 전국 최고로 치거든요. 대신 이제 문제는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게 물량이 적은 거예요. 경기도 양동에 비교해 보면 양동에 한 4분의 1 수준,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최고 가는 품질과 그다음에 좋은 홍천군
차후에 그 명품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나름대로 추경을 통해서 한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도비나 국비를 좀 해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맞아요. 좀 있지 않을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산기술과 관련된 친환경 축산 초유은행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초유은행의 원유를 공급하고 있는 낙농가들에게 리터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리터당 7,000원? 7,000원. 예. 리터당 7,000원이요? 예. 2,500원인데. 2,500원입니다. 예, 2,500원인 거 알거든요. 예. 예. 2,500원을 우리 센터가 유상으로 해서 낙농가들하고 이렇게 공급을 받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홀스타인 소들에 대해서 백혈병이 많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위생 연구소에다 가끔씩은 한번 백혈병에 대한 그 분석 검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또 초유를 공급하는 낙농가들에게 로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서 그 질 좋은 초유를 이렇게 센터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사전에 좀 설명이나 좀 지침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예. 안전한 초유를 공급을 통해서 한우 농가들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좀 그거 두 가지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용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몇 년 전에 그 적극적인 행정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면사무소에 그 양수기가 많이 비치돼 있어요. 과거에 네. 예. 그랬던 것이 지금은 그 관리가 좀 소홀해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농정과나 여기서 이제 양수기 지원 사업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좀 부실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관리 일정 부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지소마다의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곳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서성면 같은 경우에 동부지소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확장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업들도 좀 확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희가 일부는 지금 양수기가 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파악을 더 있다고요? 해보겠습니다. 예. 아주 그 예. 면사무소 각 면사무소에 가면 예. 과거에 쓰던 예전 양수기가 거. 굉장히 예. 많이 비치되어 있는데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좀 방법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용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장님 수고하셨습니다.